다시 아까 하셨던 오래전에 하셨던 극우의 협박에 네. 사법부는 굉장히 취약하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네요. 네. 네. 그리고 법적 카르텔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들 사이의 인맥과 이 친분 관계도 보통이 아닙니다. 야 이번에 눈 딱 감고 그렇죠. 이재명이 아웃시켜. 네. 뒤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렇죠. 이런 압박, 회유, 어떤 회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가해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같아요. 남이가 뭐 자 그럴 때는 우리 국민들이 병풍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항쟁을 일으켜서 어떠한 세력도 그 국민 주권 머리 위에서 농간을 피울 수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랑이 옮길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 판단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수 김진논 소리원 같은 경우 네. 100% 윤석열이 파면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조갑제 정규제에 이어서 네. 이분은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을까? 파면하라는 거죠, 빨리. 파면하라. 근데 시간은 정하지 않았죠. 네. 뭐 이제 빨리 하라고는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파면은 하라고 확실하게 요구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의 복귀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극소수 태극기 부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당장 경제인들 재벌들이 바라지 않죠. 이걸 인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일단 미국도 전 바라지 않는다고 봅니다. 윤석열의 복귀는. 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예. 그다음에 국민항쟁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가는 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복귀를 미국도 바라지 않고 극우 세력도 전반적으로 바라지 않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윤석열한테 발목 잡혀서 끌려다녔지만 윤석열의 기한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같은 사람은 더더욱 바라지 않겠죠. 돌아오면 또 수거될 수 있으니까. 의외로 이 극우 세력도 윤석열의 복귀를 바라지 않는다. 대부분이 그렇게 봐야 되겠고 사실 윤석열이 복귀하면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복귀하면 국민항쟁의 발발은 필연인데요. 이 김진도 그 강조를 한 건데. 그렇죠. 술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어떤 혁명적 분위기가 연출되면 말이에요. 윤석열만 퇴진시키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란 세력 다 처단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헌재는 또 그냥 두겠습니까? 헌재도 날아갈 가능성이 있죠. 내란 세력 전원 내란 내각 사퇴. 그다음에 뭐 비상 국가기구라든지 아니면 의회 권력 이양이라든가 이런 걸 국민들이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요. 윤석열만 살짝 날리고 내란 세력은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이 의도가 완전히 파탄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내란 세력을 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는 공작도 위태로워지죠. 못하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이 돌아오는 걸 바라지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설사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사법적으로 처리해서 날렸다 쳐요. 그래도 윤석열이 돌아오는 한 대선 필패입니다. 참패. 그렇죠. 윤석열이 돌아오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정권 재창출 이건 지문자로서는 거의 어려운데 혹은 보수의 재건 여기에서도 윤석열이 돌아오면 안 돼요. 윤석열이 없어야 보수를 재편해서 뭘 사실은 하죠. 윤석열이가 석방된 이후에 이른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몸을 풀고 있던 모든 주자들이 그냥 완전히 은맥이주거가 돼가지고 그들의 지지율은 더 떨어졌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파면하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재도 그런 입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저는 법리적으로 보면은 쭉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했는데 무죄가 나와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당연히 무죄이고요. 이거는 무죄 아니고서는 다른 걸 상상하기 힘든 건데 굳이 유죄를 줘야 한다면은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인데 만약에 1심과 동일한 판단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판단하면 마음 편하거든요. 언론들이 비난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와서 이재명을 결국 매기는 걸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게 법원 판결이 나오고 4월에 넘어간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가동됐다는 뜻입니다. 100%. 윤석열 탄핵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방향을 바꾸자는 겁니다. 아예 바꿔가지고
과감한 국민항쟁을 벌리고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예, 의회가 예. 뭐 한동훈 잘 꼬셔가지고 네. 예? 뭐야 바꾸자도 윤석열 돌아오면 죽는데. 아니 그때는 네. 이제 이판사판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탄핵에 그 동조했던 분들 있잖아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 네. 같이 갑시다. 예. 이러면서 뭐 그렇죠. 다음을 또 보장해주고 네. 아니 지금 뭘 절차와 양식을 따질 때가 어딨어 지금 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다 죽게 생겼는데. 네. 그럴 때는 좀 과감한 어떤 정치적인 네. 정계 개편을 해서라도 네. 그 빨리 탄핵할 수 있는 혹은 뭐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예. 복잡하게 다 개헌하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그건 이제 진짜 합의를 했어야 될 부분이고 국민적 합의가 많고. 윤석열이를 아웃시키는 그렇죠. 뭐 부칙에다가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 한다 그렇죠. 해가지고 그런 부칙을 넣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국민투표 붙이면 틀림없이 60, 70% 나옵니다. 부칙에 헌재 폐쇄한다. 헌재 폐쇄한다. 아 그것도 있네요. 그게 넣어서 만약에 해버린다. 예. 그럼 헌재가 폐쇄되잖아요. 예. 폐쇄되면 예. 판결이 안 된 상태에서 복귀를 못해요. 그러네. 윤석열이. 예. 뭐 그런 식으로. 헌재를 폐쇄하되 음. 그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는 이제 국민투표에 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재판관 검찰에 대한 탄핵권을 되찾아오는 거죠. 국회가. 네, 그렇죠. 헌재가 폐쇄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 되면 그때부터는 다 탄핵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란 그렇죠. 범들을. 예, 예, 예. 이러한 상황까지도 국민항쟁이 이끌어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걱정할 건 너무 없다고 보고 저는 4월 넘어가면 우리가 서로를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 예. 4월 넘어가서 뭐 이렇게 되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예. 18일 지나서도 또 기다려 보세요. 일단 큰일 난다라는 네. 말만 드리고 싶고 예. 그때는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서 네. 총공세를 해야 된다 이쪽도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우리 저 김태형 소장님이 매번 이렇게 아주 훌륭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우리 계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계엄이 발발하면 즉각 나와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정말 수많은 시민들이 광주에서 충주에서 네. 올라오신 시민들이 있었어요. 국회 앞으로. 맞습니다. 이런 국민들을 어떻게 짓밟을 생각을 했는지. 아, 참. 그러니까 얕본 건데 네. 윤석열은 맨날 맞고 살다 보니까 네. 윗사람한테 굴복하고 살다 보니까 아. 힘 앞에 저항하는 사람은 없다. 아, 네. 강한 힘을 들이대면 다 굴복할 사실 것이다. 엘리트 관료들 보면은 네. 힘 앞에 다 저항을 안 해요. 그렇죠. 다 무릎을 꿇고. 그런 그러니까. 인생을 살았으니까 예. 국민들도 그렇게 본 거예요. 네. 군인 투입하는데 누가 나와서 그거를 저항하겠어. 맞아요. 근데 저항합니다. 맨몸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극우 세력들이 나름대로 일부 양보를 했던 걸 보면요. 다 사실은 국민항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계엄이 좌절된 것도 그렇고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도 여의도에 2,300만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한덕수 탄핵이 과감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한남동에서 남태령에서의 대첩, 남태령 그렇죠. 대첩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 또 윤석열 체포를 거의 안 하고 싶어서 미적미적 됐는데 그걸 하게끔 강제한 것도 한남동 대첩 아니었습니까? 네네. 키세스 투쟁단이라든가. 그럼요. 예. 그러니까 걸음걸음 이 극우 세력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란 진압을 하려는 신용이라도 했던 때를 보면 네. 다 국민항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항쟁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보셔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따라서 저는 이제 분기점은 이번 주까지다. 아, 일단 그 탄핵을 12월 중순에 우리가 통과시켰을 때 우리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 헌법적 프로세스를 통해서 네. 윤석열이 아웃될 것이다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참아준 거죠. 근데 기다린 대가가 이런 뒤통수라면은 아, 18 이제부터는 18 정신으로 이제 뭉쳐야죠. 그렇습니다. 네. 18 정신으로 뭉쳐야 되고요. 야, 여러분 정말 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잃는 순간 완전히 거지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사생결단하듯이 지금 어떻게든 자기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하면서 이제는 다시 행동할 때가 왔다. 네. 3월이 넘어가면 이제는 그렇죠. 볼 것도 없다. 네, 뭐 다 버려야 됩니다. 기대고 나발이 다 네, 버리고. 이뭐 희망회로고 됐어. 뭐 이런. 선이고 이런 거 네. 신경 쓰지 말고 네. 제2의 4.19를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시도를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2의 4.19를 우리가 결심하면은 됩니다. 김진도 된다 하잖아요. 김진도 된다고 했는데 뭐, 예, 그래요.
그리고 이미 조갑제, 정규제 그분들도 네. 이거는 이 대세를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극우들의 또 이런 극우들과 편먹고 있는 이런 기득권 세력들에게 우리가 농락당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간 이 상황에서도 낙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헌법의 처분이 정의로울 것이다. 뭐 법원의 처분이 정의로울 것이다. 이래서 낙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미 그런 기대는 버린 지 오래됐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태용 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소장님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